네, 시청자분들께서 포스코홀딩스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주가 얼마나 레벨업할 수 있을지는 잠시 뒤에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 어제부터 나왔었던 이슈죠. 테슬라랑 벤츠가 흑연을 확보하려는 경쟁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흑연 테마가 생기면서 크리스탈 신소재 대차항이 강세를 보였는데 그중에 태경 BK와 나란히 상한가를 기록한 상보부터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네, 상보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귀해진 흑연에 주가도 더 올라줄 수 있을까요? 두 분의 의견부터 보시죠. 상보는 예스 주셨습니다. 테마주로 급등한 거는 예스를 잘 안 두셨는데 흑연이 정말 엄청 귀해졌나 봐요. 네, 일단 그것도 그렇고 흑연 같은 경우에는 특히 뭐 음극재에 들어가야 하는 필수 소재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네.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리튬 테마 같은 경우도 보면은 리튬이 굉장히 부족해진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시세를 굉장히 많이 분출을 했었는데 관련했을 때 흑연 테마 같은 경우는 지금 처음 생성이 된 테마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상보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에 안착을 하고 180만 주가 든든하게 받쳐주고 든든하게. 있다 보니까 네.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 그리고 상보가 상한가에 가면서 다른 종목군들도 굉장히 많이 따라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이런 테마는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든든한 거래량과 함께 상한가를 기록한 상보 내일도 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스 의견 주셨습니다. 본부장님도 예스를 주셨는데 그럼 상보 이외에도 뭐 태경 BK나 크리스탈 신소재 같은 종목들도 다 긍정적으로 보시나요? 일단 크리스탈 신소재 같은 경우는 주가가 가장 높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접근을 한다라고 한다면 네. 후발적인 종목군들을 좀 볼 것 같아요. 뭐 좀 태경 BK라든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인조흑연에서 좀 대장을 해주는 부분이고 또 코커스로 뭐 아시는 분들 다들 아실 네.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상보 같은 경우는 사실상 흑연의 직접적인 것보다는 이제 흑연으로 만드는 그래핀 사업을 영위를 하기 때문에 어쨌든 뭐 그런 건데 이 종목도 상한가로 이전 고점들을 좀 갱신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앞에서 얘기를 잘 해준 것처럼 네. 리튬 테마라든지 이런 원자재 쪽 같은 경우는 뭐 여전히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잖아요. 게다가 IRA 법안에서도 지금 이제 원자재에 대해서 사실상 뭐 규제를 중국부터 해서 했는데 이거를 지금 좀 약간 불명확하기 때문에 어디서 좀 끌어와야 되나 이런 좀 물음표가 생겨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원자재 조달에 대해서는 사실상 많이 조금 많은 기업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사회적으로도 관심이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야 막 테마가 형성된 첫 달이어서 그리고 만약에 한 종목만 또 상한가를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아마 X 의견으로 바뀌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 종목이 가고 나서 이제 연이어서 태경 BK라든지 나머지 종목군들도 좀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다라고 한다면 뭐 충분히 순환매도 돌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일단은 뭐 이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네,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네. 원자재 테마는 계속 이슈가 나오고 있어서 좀 더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흑연 테마 봤고요. 다음으로는 지난주 우리 팀장님의 공략주였던 하이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점을 돌파했죠. 외국인은 매도 중이지만 기관은 여전히 사고 있습니다. 걸그룹으로 계속해서 상승 이어갈까요? 두 분의 의견은 예스로 일치가 됐네요. 뉴진스도 나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새로운 신규 걸그룹 준비 중이라고 서바이벌 프로그램 나온다고 하던데 아시나요? 네, 일단 개인적으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아이돌 네, 좋아하시잖아요. 네, 가지고 그런 프로들을 좋아해서 기대를 네. 하고 있긴 한데 그거와 별개로 하이브 같은 경우에 실적이 굉장히 든든하다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했다시피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기대할 수 있는 요소가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BTS라든지 뭐 관련했을 때 세븐틴 기존의 뭐 8년차, 뭐 10년차 아티스트들이 실적을 계속해서 끌어주고 있고 그리고 데뷔한 지 1년 된 뭐 르세라핌이라든지 뉴진스 이런 아이들이 굉장히 활약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티스트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탄탄한 하이브의 실적은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진출 기대감도 굉장히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하반기에는 엔터사 쪽에서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소가 미국 진출이 좀 더 기대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JYP 얘기를 여기서 좀 하게 되는데 JYP가 하반기에 A2K 프로젝트를 자체 유튜브에서 공개를 할 예정이에요. 그렇게 되면
JYP 유튜브 구독자 수가 굉장히 많은데 그 사람들에게 우리 이런 프로젝트를 할 거야, 우리 이런 걸그룹을 낼 거야, 이런 거를 공개를 하게 되면서 관련했을 때 뭐 스트레이키즈라든지 뭐 트와이스라든지 이런 아이돌들 좋아하는 팬들에게 굉장히 좀 이제 보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관련했을 때 미국 진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하이브도 덩달아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런 점들을 감안을 해본다면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추가 상승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엔터 분위기 나쁘지 않죠. 지난주 공략주였던 하이브 두 분 다 예스 의견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이 마지막 종목 포스코홀딩스 보도록 할까요? 5만 그린수소 독점 개발 사업권을 확보했다고 하죠. 끊이지 않는 호재와 함께 내일도 주가 상승 이어갈까요? 포스코홀딩스까지 두 분 다 올 예스 주셨습니다. 오만이 어딘가 했는데 사우디 옆에 있는 나라더라고요. 아셨나요? 아니요, 몰랐습니다. 그렇죠. 네, 저도 지도 보고 찾아봤는데 사실상 저한테도 엔터 물어보신 줄 알고 서바이벌 참가자 보면서 흐뭇하게 웃고 있었는데 네, 예쁘죠. 뭐 청순하게 잘 나오신 것 같고요. 어쨌든 뭐 포스코홀딩스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원자재에 대한 이슈가 나왔을 때 사실상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그룹주들을 좀 선택을 해보라라고 한다면 아마 포스코가 조금 이 선의로 올라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뭐 실적이면 실적, 또 게다가 이제 철강 쪽도 약간 턴어라운드 기조들이 나오고 있죠. 무엇보다 이제 조선업이 좋아지게 되면 뭐 후판에 대한 매력도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철강 쪽에선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또 중국 쪽이 제가 알기로는 전기 관련된 이제 비용들이 높아지다 보니까 약간의 이런 좀 줄이는 부분도 또 철강을 만들 때 생각보다 좀 환경 오염도 생각보다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생산 감축이 또 나타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또 우리나라가 반사 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요. 또 뭐 이제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이런 기대감들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어서 또 하반기에 또 특히나 중국 쪽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사실 방송에서 화학주들도 언급들이 꽤 되고 맞아요.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도 좋다. 그래서 본업 부분에서의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되고 있고 뭐 애초에 실적 자체가 잘 안 나오지 않았었던 종목에다가 이제 이런 포스코 그룹주들의 이런 원자재적인 부분을 좀 본다라고 한다면 뭐 충분히 좀 매력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상 2차 전지 종목군들 중에서도 조정이 가장 좀 덜 나온 종목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상 리튬 관련돼서는 포스코 엠텍이 가는 게 아니라 이 홀딩스가 갔어야 됐는데 뭐 엠텍이 그래도 굉장히 좀 주가가 많이 올랐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는 홀딩스가 뭐 염호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종목이 결국에는 탑티어로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시간은 좀 걸릴 수 있겠지만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예스맨 두 분과 함께 종목 예솔도 짚어봤고요. 공략주로 가보도록 할까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두 분께서 소개해주셨던 뭐 하이브 또 본부장님의 공략주였던 성광밴드도 수익을 잘 내주고 있는데 오늘은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내주실지 두 종목 바로 열어보도록 하죠. 네, 팜스토리 그리고 아이패밀리 SC입니다. 화장품 그리고 팀장님은 뭔가 이 사료 곡물 쪽을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저는 곡물 쪽은 계속해서 봐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특히 5월, 6월을 기점으로 했을 때 주요 곡물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네.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작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하게 되면서 밀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했을 때 50% 넘게 빠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점 대비했을 때 계속 올라오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특히 6월 같은 경우에는 뭐 우크라이나 댐 붕괴라든지 러시아 수송관 파괴라든지 관련 이슈가 계속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나오게 되면서 곡물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특히 뭐 대두박 같은 경우에는 오늘 선물 가격이 상한가에 진입을 했다 보니까 곡물 가격이 실제로도 전 세계에서 수요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주목해 보시면 좋을 부분이 미국 쪽에서 가뭄이 굉장히 심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상기후라든지 관련했을 때 이슈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밀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이라도 받으려고 밭을 갈아엎고 있다. 그만큼 흉작이라고 하고 네. 있어요. 60년 만에 밀 흉작이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곡물 가격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사료라든지 곡물 이런 쪽은 계속해서 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팜스토리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어요. 팜스토리 같은 경우에도 오늘 언급이 많이 좀 된 기업인데 사실 위치적인 면이 굉장히 좋습니다. 2,400원 라인대에서 계속해서 돌파를 못 해주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한 거의 4번 정도 돌파를 시도를 했다가 오늘 거래량 동반해서 상승을 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돌파 매매를 한 자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저점으로 했을 때 계속 올라왔다 보니까 부담감이 좀 느껴질 수는 있지만 고점 대비했을 때는 굉장히 낮은 위치에 위치해 있다는 점. 이런 경우를 보게 된다면 네. 곡물 가격이 앞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그거에 따라서 지금 뭐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2,400원 라인대까지 분할적으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3,000원을 제시를 할 텐데 3,000원 같은 경우에도 물론 매물대가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0원, 그러니까 전고점 부근까지는 상방이 열려 있다는 점, 그리고 손절가는 2,200원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네. 곡물 가격 상승에 따라서 사료 곡물주를 보자 팜스토리 3,000원 목표가 설정해 주셨습니다. 최근에 유난히 남자 출연자분들이 화장품, 미용 의료기기 쪽을 좀 많이 갖고 오시는 것 같은데 본부장님은 아이패밀리 SC 화장품을 좀 아시나요? 네, 뭐 저는 뭐 아이패밀리 SC랑 CNC 인터내셔널은 작년 뭐 겨울부터 엄청나게 많이 추천을 네. 하고 다녔기 때문에 아마 아시는 분들 다들 아실 거예요. 제가 네. 계속적으로 많이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이패밀리 SC를 또 들고 왔고요. 네. 또 제가 최근에 바닥권에 있는 종목에서는 본느를 또 말씀을 드렸죠. 뭐 그 종목도 바닥권에 좀 상승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은 로맨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 립밤, 립 제품 쪽에서는 뭐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고요. 네. 과거에는 뭐 10대들이 많이 사용을 했는데 이제는 뭐 30대까지 영역이 많이 확대가 되고 있고 뭐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지고 있죠. 그리고 CNC 인터내셔널과 사업적으로 약간의 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좀 같이 채널링이 돼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왜냐 그쪽이 또 이제 ODM을 또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연결이 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이제 제품 라인업들이 굉장히 좋아지고 카테고리가 확대가 되고 있고 뭐 면세 채널들 확장들 뭐 긍정적인 요인들 굉장히 좋고요. 또 실적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좋고, 아마 화장품 쪽 특히나 지금 색조 쪽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서 색조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 기초 화장품이랑 기타 이제 다른 부분에서도 사실상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는 것들이 가시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52주 신고가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상승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계속적으로 추격을 하셔가지고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네, 아이패밀리 SC로 좀 들고 왔습니다. 네, 차트 보니까 정말 어느새 이렇게 꾸준히 올랐네요. 지금 목표가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네, 현재 가격대에서는 28,000원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손절 같은 경우는 21,000원으로 보고 있는 상황인데 뭐 실적적인 기조가 아예 끊기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해당 부분에서 2차 매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는 뭐 지금 부분에서 이제 최근에 바닥을 좀 다지는 이 가격 라인까지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공략주 팜스토리와 아이패밀리 SC를 꼽아주셨습니다.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죠.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 김시은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